돈은 준비했는데 삶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2억 자산으로 은퇴한 62세 변호사 어씨가 조용히 내뱉은 이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퇴 준비하면 돈만 떠올립니다. 퇴직금 얼마, 국민연금 얼마, 개인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 자산, 주식 포트폴리오 계산기 두드리며 준비하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숫자보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은퇴 후 매일이 휴가 같을 줄 알았는데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바쁘게 살다가 멈춰서니 공허합니다. 그 누구도 은퇴 후 삶의 텅 빈 감정을 대비하라는 말은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12억이면 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깨주는 진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은 있었지만 외로움, 상실감, 무의미에 갇혀버린 3명의 은퇴자들 이야기입니다. 사례 1. 62세 변호사 어씨 정말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울 강남에서 30년 넘게 개업했던 어씨는 변호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당시 자산 12억 원. 아파트 한 채, 상가 수익, 연금, 적금까지 완벽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딱 3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할 땐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 하루는 저녁에 맥주 한 캔 따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어씨는 결국 심리상담을 받으며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퇴 후엔 누군가와 연결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사회적 연결감 부족이 얼마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이라는 적이 찾아옵니다. 사례 2. 60세 여성 공무원 B씨 남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하고 퇴직한 B씨는 연금으로 매달 240만 원씩 받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죠. 처음엔 이제 여유 있게 여행 다니고 맛집 가자 했지만 2달 만에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평생 각자 바쁘게 살다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서로 너무 낯설고 불편했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꾸 과거 얘기 꺼내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야 할 나이인데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B씨 부부는 결국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각자 일주일에 이틀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거리감이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야 부부 생활이란 걸 배운 느낌이에요. 이 사례는 은퇴 후 부부 관계를 대비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이 있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를 몰랐다는 걸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시기, 그게 은퇴입니다. 사례 3. 59세 자영업자 C씨 돈은 준비했는데 쓸 일이 없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20년 넘게 운영한 C씨는 정리하고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현금 10억 이상 확보. 모든 걸 완벽히 끝낸 뒤 이제 좀 쉬자 했는데 정작 하루가 너무 심심합니다. 아침엔 마당에서 텃밭 좀 하고 낮엔 낮잠 자고 저녁엔 TV 보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멍하니 하루가 지나갑니다. C씨는 요즘 지역 커뮤니티에서 은퇴한 사람들끼리 소규모 장터를 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다시 재미가 생기고 있어요. 돈도 좋지만 뭔가 내가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쓸 돈은 있는데 쓸 일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건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삶, 돈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돈은 준비됐지만 삶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은퇴를 준비할 땐 반드시 아래 3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관계 회복과 유지.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는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일부러라도 지속 가능한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겠지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2. 역할과 소속감 만들기. 누구에게나 쓰임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사라진 자리를 작은 활동이나 새로운 취미, 지역 사회 기여로 채워야 공허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는 감각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3. 부부와의 새로운 거리두기 전략. 부부가 둘 다 은퇴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입니다.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함께 배울 취미, 여행 방식, 생활 리듬 조율을 해두세요. 마무리하며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12억이 있어도 외롭고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억도 안 되는 자산으로도 매일을 웃으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차이는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단지 노동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출발선이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돈만큼이나 내가 누구와 어떻게 왜 살아갈지를 함께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외로움에 무너지는가? 뇌과학과 심리학이 알려주는 진실. 돈은 준비했지만 외로움과 무기력함은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들까? 그 이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구조와 호르몬, 심리적 메커니즘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뇌는 소속을 원한다. 사회적 유대는 생존 전략. 뇌과학자 매튜 리버먼은 저서 소셜 와이어워 BRAINS Wired to Connect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다고요. 심지어 배고픔, 갈증과 같은 기본 욕구를 관장하는 부위와 외로움을 감지하는 부위가 겹쳐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외로움을 느낄 때 뇌는 실제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뇌는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증까지 유발될 수 있죠. 그래서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질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2. 도파민 회로가 멈춘다. 삶의 즐거움을 잇는 구조적 문제. 퇴직 전에는 목표 1. 보상 구조가 분명했습니다. 성과를 내면 칭찬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인정도 받죠.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도 성과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뇌는 자극을 못 받고 쾌감 회로가 멈춥니다. 그 결과는 무기력. 소소한 일에도 흥미를 못 느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자괴감.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 무기력 감런드 헬플러스너스에 빠져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3. 의미 없는 삶은 뇌의 기능도 떨어뜨린다. 해마이포 캠퍼스와 전두엽의 관계. 미국 국립미도화 연구소 NIA는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 감정을 조절하죠. 즉, 삶에서 의미 있는 목표가 사라지면 이 부위의 활성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다. 뇌의 활동도 줄어든다. 인지력, 기억력 저하.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일수록 배움과 봉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감정과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실천들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만든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 주 23회 이상 규칙적인 모임이 가장 효과적. 2. 소소한 목표 설정과 성취. 아침마다 2km 걷기처럼 작고 반복 가능한 목표. 성취할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활력을 되찾음. 3. 새로운 것을 배우기. 악기, 외국어, 글쓰기, 스마트폰 앱 배우기 등. 낯선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 4. 자아 역할 재정의하기. 나는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사람이라는 정체성 회복이 중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은퇴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나만의 의미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돈은 그 과정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62세 변호사 씨가 말한 것처럼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이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경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 이 세 가지 축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은퇴를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